안녕하세요. 실습대백과 사전의 진행을 맡은 4학년 강보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실습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실습 현장 소개, 실습지에서 간호 학생이 하는 일, 꿀팁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실습을 나갔던 병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입문 실습을 나갔던 부산 부민병원입니다. 부민병원은 정형외과로 특화된 병원이어서 골절이나 디스크 등의 환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시설 내부가 깨끗해서 실습을 할 때 쾌적하게 실습을 하였던 경험이 있고, 탈의실을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사용해야 해서 더욱 주의해서 사용하였던 경험도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토성동에 위치해 있고 저는 구병동과 수술실에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구병동은 일반외과 병동으로 수술을 위해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병상 회전율이 매우 빨랐습니다. 대학병원이어서 더욱 볼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았고 수술실 또한 타 병원에 비해 다양한 수술 케이스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동병원입니다. 대동병원은 동래역에 위치해 있고 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어서 원활하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이 병동마다 한 분씩 계셔서 더욱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을 동래구 보건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코로나 시국에 실습을 나가게 되어서 주로 재택치료실에서 재택치료 해제 업무를 하거나 코로나 키트 재포장 업무를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습지에서 간호학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동과 수술실 두 파트에 대해 나눠서 이야기해 드릴 것이고, 병동은 데이와 이브닝에 나눠서 실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동은 제가 실습을 나갔던 부산대학교 병원의 일반외과 병동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 근무입니다. 데이는 7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10분 전에 출근하여야 합니다. 10분 전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6시 30분에 탈의실 앞에서 만나서 병동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병동과 탈의실이 다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보다 일찍 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동에 7시까지 도착을 하여서 선생님들께 첫 번째로 인사를 드리고 병동을 순회하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고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7시 10분부터는 저희는 침고류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 시국에 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8시부터 보호자율 체크를 하였습니다. 제가 간 부산대학교 병원의 일반외과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아니라 보호자 1인이 상주할 수 있는 병동이었으므로 보호자율 체크를 하루에 2번씩 실시하였습니다. 8시 30분에는 스페셜 바이탈을 측정을 하였는데, 스페셜 바이탈은 모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께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환자분들, 특정 환자분들만을 대상으로 바이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스페셜 바이탈을 측정한 후 10시에는 BST를 측정하였습니다. 저희는 2명에서 실습을 나갔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BST를 맡아서 한 명은 BST를 측정하고 한 명은 액팅 선생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정규 바이탈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정규 바이탈이나 스페셜 바이탈 시간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첫날에 가서 OT를 들을 때 유의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브닝 근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닝은 2시에 출근을 하였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액팅 선생님을 따라다니거나, 저희는 수술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수술하고 오신 분들의 바이탈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시에는 BST와 스페셜 바이탈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명이 BST를 측정을 하고 한 명이 스페셜 바이탈을 측정을 하여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였고 저녁을 먹고 와서 30분간 액팅 선생님을 따라다니거나 일을 한 후에 7시부터 전체 바이탈을 측정하여서 정규 바이탈 입력을 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저희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9시에 퇴근을 하였으나 대동병원이나 다른 병원은 10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병원마다 퇴근 시간과 출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술실 실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수술실에서 2주간 성인간호학 실습을 하였으므로 부산대학교 병원 수술실을 기준으로 수술실 근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은 7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명동과 동일하였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수술실 가는 길이 병동보다 조금 어려워서 병동에 갈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하였고 갈 때는 수술실 탈의실로 이동할 때에는 새로운 양말과 새로운 마스크를 꼭 챙겨서 갔습니다. 수술실 탈의실로 이동을 한 후에는 마스크를 새 것으로 바꿔 끼고 양말도 준비해간 새로운 양말로 교체해서 신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머리카락이 하늘도 나오지 않도록 모자를 착용하였고 수술실로 들어가 선생님께 인사를 한 후 화이트보드 앞에 붙어져 있는 수술 예정표들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수술 예정표를 보면서 오늘 어떠한 수술이 있는지 파악을 하였고 수선생님께서 오셔서 수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당일에 배치될 수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술방은 한 명씩 배치가 되었으며 당일에 자신이 있는 방에서 수술이 모두 끝난다면 다른 방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수술을 참관하여도 되었습니다. 배치된 수술방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수술방을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하였고 선생님들께서 당일에 있는 수술과 진단명,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수술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수술 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발판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또한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보다는 발판에 올라가서 열심히 보려고 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뒤에 서야지 의사 선생님의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였는데 환자분이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분의 체위 변경이 용이하다는 가정하에 환자분이 저혈압이라면 침상 다리 부분을 올려드리고 만약 고혈압이라면 침상 머리 부분을 올려드린 후 선생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체온이 나온 경우에는 아이스백을 양쪽 겨드랑이에 적용시켜 체온을 낮추어야 합니다. BST를 측정하였을 때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바로 선생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에게 어떤 음식을 드신 것이 있는지 여쭤본 후 선생님께 보고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이 있나요? 필요한 준비물은 지침서, 머리망, 수첩, 볼펜 2자루, 화이트, 압박 스타킹, 가위, 널스 포켓, 바이탈 사인 메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습을 나가기 전에 알아가면 좋을 것이 있나요? 병원의 구조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하다 보면 PICC나 유방암 등으로 인해서 한쪽 팔에 체열이나 혈압을 측정하면 안 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다른 쪽 팔에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만약 양팔 보존 환자의 경우에는 하지에 혈압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미리 오픈랩을 할 때에도 하지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면은 좋은 경험도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꿀팁도 절대 잊지 마시고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